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끙끙 앓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고통을 혼자 이겨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의 교감으로써 마음을 치유했을 겁니다. 매니악이라는 이 기발한 드라마는 과학이 현재보다 살짝 발전한 듯 보여 근미래라는 느낌을 주지만 90년대의 투박한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아날로그적 향수를 느끼게 하는 특이하면서도 다소 우중충한 배경과 심리치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유쾌함이 가미된 독특한 감성 자극형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매니악의 주연 배우들은 엠마 스톤과 조나 힐입니다. 둘 다 아마 얼굴도 이름도 익숙하실 겁니다. 엠마 스톤은 누구나 아는 그 영화 라라랜드의 여주인공이었고, 조나 힐은 한국에선 엠마 스톤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나름 흥행했던 영화들에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21 점프 스트릿과 디스 이즈 엔드, 그리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 드래곤 길들이기에 스노트 목소리를 녹음하기도 했죠. 이제 배우들의 간략한 소개가 있었으니 이 두 배우가 매니악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조나 힐이 연기한 오원은 잘 나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 중 한 명이지만 편집증과 조현병을 가지고 있어 가족들에게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으며 형의 범죄를 덮기 위해 재판트에서 위증을 하라는 강요를 가족에게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병을 앓고 있기에 상시 우울한 모습의 그는 아픈 과거로 인해 인간관계랑 그에겐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가끔씩 신형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사람이 환영으로 나타나곤 하죠. 그리고 엠마 스톤이 연기한 여주인공 애니는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 시중에 유통이 불법인 약을 몰래 복용하고 있죠. 엄마는 집을 나간 지 오래라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아빠조차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어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녀 또한 제대로 된 친구 하나가 없으며 인간관계란 그녀에게 너무나 큰 난제처럼 다가옵니다. 그럼 이러한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라고 말하듯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청소해주는 조잡하게 생긴 청소 로봇이라든지 카드 결제 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 광고 친구라 해가지고 옆에서 따라다니며 여러가지 직업이나 아이템 또는 여가 생활을 소개해주며 친절하게 직접 광고를 해주는 일종의 세일즈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한 반합법으로 운영되는 협박 의뢰 업체가 있으며 분명히 미래라는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이들은 아직도 CRT 모니터를 사용하네요. 그리고 같이 체스를 더 주는 인형 로봇이나 휴식 캡슐을 봤을 때 그저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조금 향상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기보다는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에 만들어진 미래 배경의 SF 영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앞서 설명한 두 명의 주인공들은 우연하게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오원이 임상실험을 참가한 이유는 직장에서 잘려 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조현병을 가지고 있어 실험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애니는 단지 약이 다 떨어져 약을 구하기 위해 안내데스크 직원을 협박해 몰래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임상실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실험은 신약을 통한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이 심리치료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특별한 알약을 단계별로 복용하면 수면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결함이 생긴 원인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는데,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컴퓨터가 특수한 장치를 통해
머릿속을 들여다보며 이 꿈을 분석하면서 심리치료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복용하는 알약이 다르고 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되짚어보고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죠. 오원과 애니는 이 실험 도중 서로의 꿈이 연결되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인간관계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둘이 교감하게 되면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드라마 매니악은 이런 스토리 중간중간에 인물들 간의 우스꽝스러운 대사와 장면을 포함시켜 마음의 아픔을 겪거나 가진 사람들을 위한 꽤나 진지한 주제가 오글거리지 않게 와닿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 매니악에선 임상실험 도중 오원과 애니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실험 과정이 세 단계로 나뉘듯 오원과 애니가 꾸는 꿈의 배경 또한 단계마다 시대 배경과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9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냉정기나 느와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무대가 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꿈이라기보다는 이들의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가상현실이라 그 환상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자신이 가지게 되는 캐릭터는 결국 그들을 우울하게 만든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속에서 원래 자신의 성격과 다른 인격체를 가지게 되고 스파이가 되거나 때로는 갱단 두목의 아들 또는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건 그 캐릭터의 인생을 꿈에서 깨어난 오원이나 애니가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꿈은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냥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꿈속에서 자꾸만 만나게 되고 실험을 진행하는 박사는 이것을 오류로 판단하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떼어놔도 이들에겐 계속해서 꿈이 연결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드라마를 보면서 알아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드라마는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담긴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 연결의 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유이건 더 나은 것을 창조하기 위한 발전이건 간에 둘 이상이 결합하며 생기는 에너지가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저는 매니악을 무척 기발한 드라마라고 생각하며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임상실험이라는 소재나 인공지능 컴퓨터 또는 꿈속이나 환상 그리고 가상현실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이제껏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니악은 그런 소재들을 결합해서 너무 무겁거나 심오하지만은 않게 심리치료라는 주제 속에서 신박한 전개로 이야기를 이끌고 블랙 코미디 요소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에피소드 하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막힘없이 다음 에피소드를 보게 되는 몰입 또한 중독성을 느끼지 않았나 싶네요. 넷플릭스에서 정주행할 드라마를 찾던 분이시라면 최신작인 매니악을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